안녕하세요. 저는 27살에 처음으로 창업을 해서 지금 8년째 제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누군가의 버킷리스트의 누버입니다.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없는데요.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제일 해보고 싶었던 이야기 여러분들께 한번 해볼까 해요. 지금까지 저는 5가지 업종을 운영을 해봤는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카페, 소품샵, 그리고 또 카페, 온라인 쇼핑몰, 사진 스튜디오, 개인 브랜드 런칭 이렇게 다양한 업종을 직접 운영을 했고 지금 현재는 사진 스튜디오와 개인 브랜드를 런칭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 지인분들이 소자본 창업이나 창업을 하실 때 컨설팅도 도와드리고 있고 인테리어도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아마도 자영업을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창업을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거나 지금 소자본 창업을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이 보시면 아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나이가 지금 35살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창업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좀 제 멋대로인 성격에 좀 낙천적인 성격이어서 그런지 회사 생활이 저한테는 좀 맞지 않더라고요. 어릴 때부터도 그냥 좀 장사가 하고 싶고 내 일이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다가 제 가게를 처음으로 시작한 게 제 27살 여름이었어요. 지금 제 아내랑 둘이서 연애할 때 8평짜리 가게를 계약을 해버리고 5천만 원을 가지고 카페를 시작하게 됐어요. 각각 2,500만 원씩 해서. 그때 제 아내는 24살이었어요. 정말 어린 나이죠. 가게 위치는 서울 종로 한복판인데 월세가 그때 당시에 1,000에 50이었어요. 이 정도면 월세가 굉장히 싸죠. 어디일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그때가 2011년인데 지금은 서촌이라고 많이 알려진 오갱길에 처음으로 카페를 오픈하게 됐어요. 그럼 왜 서촌이냐? 그때 저희들 두 사람 집 중간 지점이 경복궁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경복궁역에서 좀 자주 만나게 됐어요. 그때 서촌은 삼청동이랑은 많이 다르게 정말 좀 한적하고 오래된 옛날 분위기가 남아있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래서 좀 단순하게 생각을 했죠. 월세가 좀 싸지 않을까? 그러고 시세나 한번 알아보자고 하면서 부동산에 무작정 들어갔어요. 근데 처음에는 일단 대로변에 있는 가게들을 보여주더라고요. 확실히 대로변이니까 월세도 비쌌어요. 그래서 금액이 안 맞으니까 제가 최대한 저렴한 곳을 보고 싶다 했더니 카페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데 그래도 보여주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약한 자리가 지금은 서촌의 카페 거리가 됐죠. 그때 해질녘에 갔었는데 동네 분위기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월세도 싸니까 좀 더 아름답게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도 많이 안 하고 그냥 계약을 했어요. 시장 조사라고 할 것도 없이 마을버스가 5분에 한 대씩 다니길래 그러면은 여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겠구나. 그냥 단순하게 그 정도가 시장 조사였던 것 같아요. 보증금 1,000만 원, 커피 머신 1,000만 원, 셀프 인테리어로 해서 인테리어 비용은 좀 절감하고 전기 증설비, 시설비 다 합쳐서 한 3,000만 원 조금 넘게 들어간 것 같아요. 창업을 하는데 서울 종로 한복판에 3,000만 원 조금 넘는 돈을 가지고 카페를 창업을 한 거죠. 부푼 기대를 안고 저희 두 사람은 꽁냥꽁냥 준비해서 카페를 오픈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 1년 정도는 정말 힘들었어요, 사실. 마을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는 하는데 사람들이 외면하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분위기가 우리 동네 카페야 이러고 젊은 사람 둘이서 저기 뭐 하는 거야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대충 저녁에 맥주랑 와인도 판매를 하니까 아이들 있는 집은 막 대놓고 저희를 싫어하기도 하고 처음에 월세 50이면 하루에 커피 2잔만 팔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처음 1년 정도는 진짜 월세 50만 원 내고 조금 남는 정도밖에 안 됐어요. 하루 매출이 23,000원이었던 적도 있고 11시간을 일했는데 마냥 좋아서 시작한 가게고 그토록 하고 싶었던 내 첫 가게인데 정말 처음에는 자괴감이 밀려오고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장사를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1년 동안 손님을 기다렸어요. 뭐 기다릴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매일같이 가게 앞에 나가서 골목 청소도 하고 뭐 더우면 물도 뿌리고 지나가는 주민분들께 먼저 인사하고 다가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분 한 분 좀 친해지기도 하고 마음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점점 지나고 저희 카페는 동네 사랑방 같은 곳이 됐어요. 어떤 분은 뭐 방앗간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뭐 밤새도록 손님들이랑 어울려서 놀기도 하고 나중에는 누가 몇 시에 출근을 하는지 몇 시에 퇴근을 하는지 누가 몇 시에 이 길을 지나가는지 그것까지 다 알게 될 정도로 동네에 단골 손님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입소문도 나기 시작하고 젊은 커플이 서촌이라는 생소한 동네에다가 카페를 뭐 꽁냥꽁냥 한다고 하니까 재밌었는지 뭐 각종 매체나 잡지사들이 인터뷰 요청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의 모든 잡지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때는 지금처럼 인스타그램을 많이 사용하거나 뭐 유튜브가 발달돼 있거나 뭐 그랬던 시기는 아니었으니까 잡지 매체나 뭐 그런 거를 보고 사람들이 이제 외부에서도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친한 형이 저희 카페에 놀러 와가지고 여기 동네에 너무 분위기가 좋다, 진짜 너무 좋다 막 이러더니 저희 카페 바로 맞은편에 있던 소머리 국밥집에 분식점을 차린 거예요. 그 분식집이 지금은 알만한 사람이 아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을 했다는 거 어딘지 아시겠어요? 바로 남도분식이에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형을 꼭 초대해서 남도분식의 스토리를 좀 이야기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 형도 진짜 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오긴 길에 저희 카페랑 남도분식이 마주보면서 생기고 그 주변을 시작으로 가게들이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서촌의 카페 골목이라고 불리고 있죠. 제가 안목이 좋은 건지 아니면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둘 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가게는 점점 사람이 붐비는 가게가 됐어요. 외부 손님들도 오시면서 줄을 서기 시작하고 언젠가부터는 저희가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손님들보다 받지 못하는 손님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좀 잘 되기 시작하면서 저희 두 사람은 결혼도 하고 한 달 동안 신혼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러고 나서 생각을 했던 게 좀 더 많은 손님들한테 좀 서비스할 수 있으면 좋겠다. 가게를 좀 확장을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이 다음 이야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따로 준비하도록 할게요. 제가 제 사업을 좀 일찍 시작했다 보니 제 지인분들도 저한테 찾아와서 자기도 가게 하고 싶다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럴 때마다 꼭 해주는 말이 있는데 바로 마음 먹었으면 빨리 시작해라. 이거예요. 아니 요즘에 장사하기 힘들다 그러고 다 망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 1년은 굉장히 고생을 했고 누구나 처음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소규모 개인 창업자라면 더 그렇겠죠. 모든 사업이 완벽한 플랜을 가지고 시작한다고 해도 그건 자기 생각이고 분명히 리스크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제가 다른 매장에서 매니저로 몇 년을 일을 하고 그 일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조그만한 내 가게를 해보니까 일이 너무 다른 거예요. 신경 쓸 부분도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할 거면 빨리 시작을 해서 리스크를 해결하고 이겨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게 다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내 경쟁력이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저처럼 무작정 사업을 시작하시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좀 어릴 때 넘치는 열정과 패기로 시작했던 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위험했던 것 같고 아무리 소자본 창업이라고 해도 수천만 원 날아가는 거는 진짜 한순간이니까 그리고 창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저는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거는 어쨌거나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뭔가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온전히 내 일로 받는 스트레스니까 그게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뭐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어느 정도 전문가 수준으로 할 수 있을 때 나도 가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창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시작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시작인 거잖아요. 처음부터 너무 기대가 크고 막 의욕이 넘치고 그러다 보면은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너무 커서 금방 지쳐버릴 수 있거든요. 개인 사업은 체력적인 부분이 따라주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조금 여유를 가지고 고객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여기면서 천천히 키워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어느 정도 시장 조사는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가게 이제 해야 되니까 막 핫한 가게들 다 가보고 막 시장 조사한다고 다 다녀보고 이러다 보면은 정작 내 가게에 대한 정체성이 흐려지기 때문에 뭔가 어디서 본 것 같은 가게가 되고 어디랑 좀 비슷한 가게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경쟁력이 좀 없어진다고 보거든요. 작은 가게일수록 오너의 취향이 확실하게 묻어나는 공간이 그만큼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비용 절감까지 생각을 해서 셀프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그게 꼭 아니더라도 본인 취향을 잘 살려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동네 입지 조건이나 뭐 비전을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동네 분위기를 꼭 잘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 가게는 손님들한테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한테 가장 중요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빨리 출근하고 싶은 가게를 만들어야지 출근하기 싫은 가게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포인트 뭘까요? 이렇게 소규모 카페를 운영했을 때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까? 이런 게 다들 궁금하시겠죠?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1년은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매출이 월세를 내고 조금 남는 정도였으니까 2년차를 놓고 계산을 했을 때 평일 평균 매출이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주말 매출이 20만 원에서 뭐 30만 원, 30만 원보다 더 나올 때도 있고 생각보다 좀 적은 것 같으시죠? 저는 일단 카페라는 구조 자체가 좀 많은 돈을 벌기에는 힘든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대충 계산을 해보자면 한 달에 주말 8일, 나머지 22일에서 일주일에 한 번 휴무를 빼면 18일 정도로 계산했을 때 주말 8일에 25만 원 곱하면 200만 원이 되죠. 그리고 평일 18일에 18만 원을 곱했을 때 324만 원. 한 달 평균이 한 520만 원 정도가 되는 건데 어떤 거 같으세요? 이 정도 수익이면 나도 카페나 한번 차려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생각을 하셔야 할 게 저희는 인건비가 일단 안 들어갔어요. 평일에는 아내가 프리랜서로 사진 일을 또 하고 그래도 일단 같이 한 거니까 카페 수익은 절반으로 나눠야겠죠. 남들 쉴 때 못 쉬고 밥도 제때 못 먹고 11시에 오픈을 해서 11시에 마감을 했어요. 분명히 재미있는 일이긴 하지만 힘든 것도 사실이고 소자본 창업을 하실 때는 너무 수익을 생각하시면 힘들 수 있다는 얘기고요. 본인이 진짜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회사에서 9시간 동안 억지로 있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내 공간에서 11시간 동안 일을 하는 게 훨씬 즐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매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부부도 카페 창업하기 전에 한 사람당 250만 원씩은 벌었으니까 500만 원이죠. 근데 카페 처음 시작했을 때 순이익이 뭐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었어요. 정말 적은 돈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한 달에 순이익이 20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제 사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에 대한 성취감도 훨씬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장점이라고 하면 데이트 비용이 들지 않았다는 거. 그 나갈 돈이 없고 쓸 돈도 없고 쓸 시간도 없고 처음엔 그랬죠. 보통 만나면 뭐 카페를 가거나 영화관을 가거나 하잖아요. 근데 저희 카페에는 저희가 빔 프로젝트도 설치해서 뭐 손님들 별로 안 계실 때는 영화도 틀어놓고 뭐 커피 마시고 싶을 때는 마음껏 마시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것도 뭐 지금 생각해보면 재밌었던 것 같고 가게를 하는 건 결국에는 비슷한 취향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저는 제일 재미있었던 요소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그럼 오늘 영상에 나온 내용을 제가 핵심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저는 개인 사업이나 소자본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업은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 전문가 수준의 내실을 다져라. 뭐든 처음부터 너무 욕심부리지 말자. 누군가를 따라하면 그것보다 나을 수 없다.
내가 애정을 가질 수 있는 내 가게를 만들자.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돈보다 애정을 쏟을 수 있는 일을 하자. 오늘 해드린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소자본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 상황에 맞게 대입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야기는 생활 소품샵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 영상에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성의 있게 답변을 달아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